자, 기본 문제 2-6번을 볼 거예요. 비교집합, 여집합, 교집합, 시에, 여집합, 여집합, 여기가 집합. 다음 주 오는 것을 찾아라고 했는데, 완전 복잡하지? 맞죠?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이제 주어지거든요. 이건 이제 시험 때 한 문제 나올 거란 말이야. 연산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 자, 풀어보는데 어디 푸냐면 대괄호 있잖아요, 그지? 이 안쪽을 먼저 풀어야 되는 것 같아. 이 안쪽을, 그지? 안쪽만 먼저 이제 공략을 하는데, 보니까 이 교집합에 여기 합집합이니까 바로 있잖아, 그지?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분배. 분배 법칙을 쓴다. 맞죠? 하면 뭐가 되는지 불러봐요. A 교집합, A 연집합. 하고, A 교집합, 두 개를 뭐 해? 합집합하자. 네? 여기는 합집합을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불러볼래? 자, 여기 연습하고 또 있네? 그죠? 뭐 이제 분배 법칙 하려고 했더니, 여기 연습하고 있으니까. 연습합을 먼저 풀어야 할 것 같아. 그지? 이거 없을 때는 분배 법칙이 되는 건데, 있으니까. 그지? 이거 먼저 풀자. 이거 먼저. 자, 연습합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되니? 반대가 되지, 그지? B. 합집합 C 이렇게 되겠지. 맞니? 맞죠? 이게 이제 비교집합이 이렇게 분배 법칙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불러봐. 뭐가 돼? C 합치고 그게 뭐예요? 아니? 이 안쪽을 보면 A랑 A A 여집합이랑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없네. 뭐니? 공집합이죠. 자, 요것만 남겨있네. 그치? 공집합을 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앞에 건 A 여집합 불러야 뒤에 보니까 B랑 B랑 공통 부분은 뭐야? B. 여기 B지 이거? B. B랑 A 교집합 C랑 합하면 B가 이거죠? A 교집합 C가 어디야? 합하면 뭐 돼? B. B 되는 거 알겠니? B죠. 두 개를 하자. 사실 아까 여기 이제 6이 나왔지, 요거. 여기서 분배 법칙 안 하고 바로 했어도 됐어, 사실은. 이제 괜히 한 번 더 한 거야. 그럼 위에서 해보면 B가 있고 C가 있지. B에다가 그치? B하고 C가 지금 요건데 이거하고 B하고 공통 부분은 뭐야? B지 뭐. B랑 B합 C랑 공통 부분은 B잖아. 근데 여기 사실은 이렇게 이제 내놓은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내놓은 거야. 그래서 이 두 개 합하면 교집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그럼 이거 두 개 합하면 뭐가 되게? B. A 교집합 B하고, 그지? B하고 합하면 B 되는 거지. B가 돼. 아니? 또 왼쪽 거는 B야. 오른쪽 건 A 합수가 B야. 이렇다는 얘기지, 이렇다는 얘기. 그지?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니? A가 B의 부분을 다른다. 이런 뜻이지. 아까 왜 그랬지? 합해서 비면 B가 크다는 얘기니까. 그러니 A가 B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아니? 한 몇 번?
이거 1번이 그죠?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뒤에 이제 넘겨보시면 연습 문제 볼게요. 연습 문제에 아주 복잡한 그런 식이 있나? 연습 문제 동그라미 치라는 것만 좀 쳐볼래요? 2-1번, 5번, 6번, 11번, 12번, 13번. 그 정도는 풀 줄 알아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풀 있겠죠? 자, 앞으로 다시 넘어왔어. 36페이지를 보세요. 이제 연상 보시면 알겠죠? 알겠죠? 하다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다가 이렇게 두 개 같이 하는 거야. 연산법칙만 가지고 풀면 좀 복잡해지고요. 풀다가 좀 쉬워졌어. 그러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도 이제 다시 이용하면서, 그죠? 자, 36페이지예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데, 방해 정리라는 거예요. 방해 정리. 거기에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좀 써있는데, 이런 거야. 기능 때도 이제 비슷한 점이 많이 쓸 거예요. 자, 방이 총 몇 개 있니? 3개. 3개 있어, 그치? 요 방에 이제 애들 몇 명인지 좀 세워보고 싶어. 방에. 3개의 방에 애들이 몇 명인지 알고 싶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야. n 이렇게 쓰면 이제 얘는 원소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죠? 합집하면 원소 개수는. 그죠? A 세고, 그지? B 세서 합한 다음에 가운데 두 번 셌으니 한 번 빼면, 그죠? 전체 합집합의 개수가 나올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A 개수에다가 B 개수 더했더니 가운데를 두 번 더하게 되니, 그지? 가운데를 한 번 빼내라. 그죠?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니? 세 개짜리도 있어요. 세 개짜리. 중학교 때 이제, 좀 심화까지 좀 가르쳤던 이제, 선생님들은 이것까지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원을 3개 들어볼게요. 방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어, 그지? 여기 7개의 방에 총 몇 명의 학생이 좀 있는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A방의 학생 수를 세고, 맞죠? B방의 학생 수를 세고 C방의 학생 수를 셌어. 다 더하게 되면 막 중복해서 더한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빼는데 A와 B의 공통 부분 있죠? 공통 부분에 있는 걸 한 개씩 뺐어요. 이렇게. A 교집합 B. 맞죠? B랑 C의 공통 부분을 한 개씩 빼. B 교집합 C. 그죠? C랑 A의 공통 부분을 빼. 빼고 나니까, 그죠? 안 쓴 데가 있네? 맞죠? 그래서 가운데 하나를 마저 더해주면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 방법대로 이제 합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 좀 구해라 그러면, 그럼 이제 A의 개수, B의 개수, C의 개수를 더해요. 이렇게. 아니? 그래서 빼! 중복된 게 있으니까.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B랑, C랑, C 교집합 A를 이렇게 뺀 다음에, 가운데 이제 하나를 더해줘야지. 그래야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아니, 그렇게 해서 나오는 공식이에요. 맞죠? 공식이 한 개밖에 없으니 밑에 이걸 적어주세요. 공식. 암기를 돌려. 이렇게.
이번 문제 2-7번 문제예요. 요만큼은 나와 있죠. 맞죠? 그럼 나머지를 구해라고 했는데 맨날 그림을 그려볼게요. 전체. 자, 전체가 50개죠? A가 32개예요. A 교집합 B가 15개고, 요거는 이제 보자마자 좀 바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세요. 이거 보면 뭐라고 써야 돼? 두 개를 뭐 하고 싶어? 자리를 이제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교집합의 여집합.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같아? 이거 보자마자 빅베이라고 쓰시면 참 좋아. 알겠죠? 그럼 빅베이는 이제 9개니까, 그치? B에서 여기 9개가 되겠지. 맞나요? 가운데는 15. 이렇게. A가 32니까, 그죠? 여기 몇 개? 17. 17이죠? 아니? 전체가 50개니까, 32개에서 이제, 일단 좀 41개 같아? 바깥에 몇 개? 맞나요? 그쵸? 37페이지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B의 개수를 구해라. 24개. A 연습합의 개수를 구해라. A가 32개니까 A 연습합은 이제 18개 돼요. 그죠? A 연습합 B의 개수를 구해라. 41개죠? 그리고 A 연습합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죠? 연습합이 참 많아. 뭐 하고 싶어? 연습합을 바깥으로 꺼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서 본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합한 거 빼고 나머지니까 합한 건 요만큼이 되고 빼고 나머지는 몇 개? 9개. 그러니까 합한 거 빼고 나머지는 9개지. 그죠? 9개. 그죠? 한 페이지 넘겨보시고요. 38페이지. 밥은 먹고 오니? 밥 먹었어요? 잘 몰라? 먹었어요? 점심날 배고프겠다. 그죠?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가? 이따가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시간 어떻게 할지 그거 잠깐 좀 얘기를 하자고요. 원래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조금 조정하려고 해요. 기본 문제 2-8번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A, B 두 과목에 대한 선택을 조사했더니 A는 30, B는 20. A는 30, B는 25, 둘 다 선택하지 않는 학생이 8명이에요. A는 30, B는 25. 그죠? 그리고 여기 8명이죠. 둘 다 선택하지 않는 거. 전체는 50명이니까 요만큼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전체 50이니까. 무슨 몇 명? 42명 되겠죠. 됐나요? 자, A, B 두 과목 중 적어도 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적어도 한 과목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뭐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한 개 이상 선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애들은 몇 명이니까? 8명이니까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50명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애 빼면은 적어도 하나는 선택했겠죠. 그죠? 42명이 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한 학생은 여기 가운데죠. 가운데가 몇 명이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그럼 현재 수고 이제 내가 뭘 알고 있냐면, 여기가 42명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A가 30이고 B가 25고 전체가 합하면 42야. 그죠? 그러면 잘 봐봐. 쌤은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만 해요. 공식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공식이 나온 거니까 무조건 공식만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은 실제로 응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단 말이야. 맞죠? 봐라. 이런 느낌이야. 자, 이 합한 게 42죠. 맞죠? 이게 40인데 이만큼이 30이야. 맞죠? 이건 30이잖아. 이게 30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 있어? 12명. 12명이지. 전체 40인데 이만큼이 30이야. 30. 42에서 30 빼면 여기 12이지. 맞나요? 여기 12인데 B가 25야. 여기가 25니까 가운데 몇이야? A가 30이니까 여기 몇이야? 맞나요? 물론 공식대로 구해도 돼요. 두 번째 구하고 싶은 게 이제 A 교집합이잖아. 가운데잖아. 얘는 이제 합집합이라는 것은 A에다가 이제 B를 넣어서 가운데 뺀 거니까요. 이렇게 된 거니까요. 맞죠? 얘가 현재 스코 42고요. 얘가 30이고요. 25니까요. 몇을 빼면은 42가 될까요? 이런 얘기거든. 얘가 이제 55니까 이제 13개를 빼면 됩니다. 맞죠? 뭐 그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뭐 공식에 박혀 있으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니까 그냥 상황을 바꿔. A만 선택한 학생이 몇 명입니까? A만 선택한 친구는 17명이죠. 자. 자, K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A, B, C 세 종류의 시험을 읽었는지 조사했더니 A를 읽은 학생이 28명, B는 30명, C는 42명, A, B를 모두 읽은 학생은 8명, B, C를 읽은 학생은 5명, A, C를 읽은 학생은 10명, 모두 읽은 학생은 3명. A, B, C 중 적어도 하나를 읽은 학생은 몇 명입니까? 그렇죠? A, B, C를 적어도 하나 읽은 학생이라는 것은 A를 읽거나, B를 읽거나, C를 읽거나, 그죠? 이거 구하는 게 문제지. 맞나요? A를 읽거나, B를 읽거나, C를 읽거나, 뭐 다 읽거나, 그죠? 적어도 하나 읽는 거니까. 맞죠? 그죠? 공식이 있었잖아요. 자, 공식을 쌤을 보면서 불러보세요. 공식 말하지. 공식. 아까 그런 상황에 좀 기억을 해봐. 다 합집합을 구하고 있었어. 어떻게 돼? 3개 더해요. 그지? 왜 3개 다 더해? 그런 다음에 중복되는 게 있었지. 네. 어떻게? 빼고. 빼야죠, 그죠? 뭘 빼요? A 교집합. 또. B 교집합 C. 또. A 교집합 C 교집합 A. 그 다음. 다 뺐더니, 그지? 그죠? 하나 더 해야 되지. 어떻게? 그죠? 지금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이제 A가 28명, B가 30명, 42명, 8명, 5명, 10명, 3명 정도 되는 거니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80명이에요. 그죠? 항상 여기서 자, 어디 보시면요. 2-11번 문제 연습 문제 2-11번 자, 별표 좀 쳐줄래요? 그 문제가 서술형 1번으로 많이 나와요. 집합이 첫 단원이잖아요. 서술형 1번 문제 집합이 나오거든요. 개가 많이 나와요. 2-11. 이렇게. 자, 48명 학생들. 그죠? 48명 학생이 있는데, 물리 선택한 학생이 32명,
물리화학을 모두 선택한 학생을 X라고 했을 때, 그죠? X는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뭡니까? 빼보세요. 이렇게 문제예요. 그죠? 물리. 아하. 전체. 자, 물리가 32명이죠? 화학이 40명이죠? 맞나요? 그럼 이제 이 가운데가 X거든? X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라, 이게 문제예요. 그죠? 전체는 43명이고요. 맞죠? 자, 어차피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찍고 있으니까요. 자,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이, 자, 말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푸는 거예요. 쉽게. 일단 최대값 구하는 건 되게 쉬워. 몇이니? 30. 그지? 30이지. 그렇잖아요. 가장 많이 뭉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휴대폰 30이지. B는 30이야. B는 30이야. A 구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A. 최소값. 가장 적게 있어야 되거든. 그럼 잘 봐봐. 최소값 구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하면 가장 최소겠죠. 네. 그렇잖아요. 하나도 없으면 그게 최소일 거 아니야. 그지? 얘가 하나도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32명이고 여기가 40명이지. 40명. 그지? 아니? 여기 32명이고 여기가 32, 여기 40. 맞나요? 그럼 합해서 몇 명이야? 72. 72명이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말이 안 되잖아. 가운데 몇 명 정도는 있어야 말이 되지. 이해되세요? 최소한 몇 명 정도는 있으면 말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32, 40.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 70이니까. 이제 가운데 몇 명 정도는 뭉쳐야, 그죠? 50명 정도 되지. 답이 그래서 72에서 이제, 빼면 22거든요? 최소값은 20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다르게. 이렇게도 설명 가능해요. 자, 이 가운데 최소값을 구하고 싶지. 맞죠? 그럼 여기가 가장 적으려면, 32명인데, 가장 적으려면 여기는 어때야 돼? 가장 많아야지. 그잖아. 가장 적으려면 가장 많아야 되잖아. 이게 되죠? 가장 적으려면 여기는 가장 많아야죠. 맞죠? 맞죠? 그러면 여기가 가장 많으려면, 맞죠? 여기가 가장 많으려면 여기는 적어야지. 여기가 많은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가장 적으려면 몇 가지 적을 수 있어? 0. 0까지 적을 수 있지. 맞죠? 그럼 여기만큼이 50이 돼버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전체 50명이니까 여기 0명이면 50명일 거 아니야. 미안해. 48명일 거 아니야. 그지? 48이지? 그래서 그랬네. 야, 이상하면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 그래서 이상한 표정을 줬던 거구나. 몇 명 옆에 있어야지 전체 48명 되겠지. 그지? 몇 명이냐고. 26? 24? 24? 봐봐. 최소가 되면 0명 정도 있으면 최소가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48명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32 더하기 40에서 가운데 한번 빼줘야지. 그게 이제 합집합인데 걔가 48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죠? 가운데 최소값은 몇이 되면 24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최소값과 최대값을 둘이 빼면은 이제
8이 되겠네요. 그죠? 됐나요? 오케이. 여러분 공식 활용을 위해서 한 문제 더 할게요. 2-13번 문제. 자, 어떤 행사에서 20종류의 스티커를 모으면 경품을 받을 수 있어요. 밥은 4종류. 일과 병은 각각 5종류의 스티커를 모았어요. 두 사람씩 비교했을 때 각각 3종류의 스티커가 공동이 됐고, 3사람을 함께 비교하였을 때는 2종류의 스티커가 있었어요. 자, 여기 이제 종류를 다 합쳐서 보죠. 총 몇 개면 되는 거예요? 경품을 받아요. 20종류를 모으면은 상품을 받는 거죠. 그죠?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은 4종류야. 일과 병은 5종류씩. 그죠? 두 사람씩 비교했을 때는 3개의 스티커가 공동으로 있었어요. 여기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죠. 맞나요? 그런데 3사람을 함께 비교했을 때는 2종류의 스티커가 공동으로 있죠. 2개의 종류는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는 거지. 맞나요? 근데 여기가 3종류라고 했으니 여기 몇 종류야? 여기도 신경이 없는 거지. 이게 4종류라고 했으니 여기는 뭐 없다는 얘기고요. 맞죠? 여기 5종류라고 했으니 여기 몇 개? 여기는 맞나요? 전체 이제 이렇게 이제 세팅된 건데 20종류가 되려면 몇 종류가 더 있어야 되니? 몇 개? 13종류가 더 필요하죠. 답이 13종류. 이게 되죠. 시간 풀 수 있어요. 이렇게 20종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갑의 개수, 물의 개수, 병의 개수에서 그죠? 맞나요? 빼줘야죠? 공동의 이거 3개. 3, 4, 게다가 가운데 한번 더 해줘야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요만큼의 개수인데, 그죠? 요게 몇 개가 더 있으면 20종류가 되는 거니까요. 맞나요? 몇 개가 더 있으면 얘가 이제 20종류 대전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얘가 이제 몇이니? 이렇게 하면 여기 7이니까 13개 더 있으면 20개 된다 이 얘기죠. 맞나요? 느낄 점이 있어요. 느낄 점. 우리가 2가지를 배웠어, 그지? 연산법칙을 배웠고, 오늘 2개 배운 거야. 연산법칙 배운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룸스 티어럼, 방해정리. 그지? 방해정리라는 걸 배웠는데, 일단 연산법칙에서는 여러분이 연산을 이용해서 없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흡수법칙, 등급간의 법칙, 기타 이제 다른 법칙들을 합쳐서 15개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바꾸는 거. 증명을 통해서 중간 네모칸 박스를 주거든요. 채워나는 걸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것만 이용해서 막 하다가는 이제 머리가 바보가 돼. 그게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이 나온 거잖아요. 벤 다이어그램을 같이 이용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죠? 풀이법이 2가지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거, 식으로 푸는 거 있는데, 2개를 선생님은 짬뽕해서 풀길 바래요. 어느 하나만 풀면은 이제 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2개를 같이 적절히 이용하면서 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2번째, 방해정리 같은 경우는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방해정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식이 있고 그 공식이 있죠. 공식이 있고 벤 다이어그램을 푸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공식으로만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그 안에서밖에 해결을 못해요. 근데 원래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방해정리에서 나온 거거든. 그죠? 방해들이 몇 명 있냐 이런 데서 시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푸는 것들도 연습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2가지를 적절히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풀 때 이건 뭘로 푸는지 뭐가 빠른지 이게 이제 있거든. 풀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이게 어떤 걸로 풀 때 좀 빨리 풀린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을 거라고. 물론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들이 잘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주는 것들은 공식만 이용해서 푸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에서 나온 거니까
된다. 그 상태에서 푸는 것들도 같이 연습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단순하게 풀리는 것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해되겠죠? 그죠? 오케이. 센수학을 펴보세요. 자. 21페이지, 23페이지까지는 A 단계니까요. 그래서 풀어보시고요. 지금 24페이지부터 볼게요.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좀 어떻게 좀 수업을 진행하냐면, 개념 강의를 하고요, 일단. 개념 강의에 이제 따라오려면 중간중간 이제 예제도 좀 같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이제 풀면서 하다가, 맨 끝에 이제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 이제 풀 때, 그죠?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이 뭐 개념 수업만 들었다고 해서 풀이를 바로바로 해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팁을 줘요. 팁을 약간씩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팁을 가지고 기억을 해, 수업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걸 기억을 하라고. 또는 필기를 잠깐 해도 좋아요. 한 상태에서 집에서 다시 풀어보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까먹겠죠. 근데 이제 풀고 나서 틀린 건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모르는 질문도 하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교재가 선생님 쌤도 하고 있지만 다른 교재가 또 있으면 그걸로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른 책이 있으면 그걸로 풀어보시려고 따로 갖고 와서 질문을 돼요. 알겠죠? 그것도 질문 받아주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집을 좀 많이 풀수록 좋아요, 사실은. 센수학만의 색깔, 컬러가 있을 거고요. 그죠? 이것보다 좀 쉬운 교재도 있고 어려운 교재도 있고 뭐 색깔 자체가 다른 교재도 있을 거라고. 근데 여러 가지 교재를 같이 많이 풀어보는 게 사실은 이제 학교 시험을 넘어서서 전국 시험 있죠?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길이에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시험 대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돼요. 시험 대비 때는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교과마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개념학습, 확인학습, 마무리학습 그리고 이제 한 세트로 해서 이제 나오는 교재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재는 이제 뭐를 기반으로 만드냐면 시중에 있는 이제 웬만한 그 문제집이 있거든요. 5개 합쳐놓은 거 그리고 만든 거예요. 5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개념학습에 있는 문제는 쌤이 풀어줘요. 한 20문제 정도 있으면 쌤이 20문제를 다 풀어줘요. 그리고 같은 문제를 20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1번에 대한 같은 내용 5문제 2번과 같은 5문제 이거 한 100문제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숙제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5권의 책을 풀게 되는 거예요. 합쳐서. 이해되겠죠? 그럼 그 정도 풀어봐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보자마자 문제를 좀 손을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만 풀고서 이제 한다면 그 책에서 안 나오면 꽝이잖아요. 그죠? 여러 번의 책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해되겠죠? 선생님 수업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이제 팁을 잠깐씩 줘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걸 한번 적용해 보라고요. 이해되겠죠? 자, 24페이지를 보시고요. 있나요? 138번부터 A, B, C 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A 합쳐 B에서 교집합 C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에서 쭉 어려운 것들이 없을 거예요. 풀어보시고 142번 유형 서로소란 말 나오죠? 서로소가 뭐였나요? 공통 부분이 없는 공통 부분이 없는, 그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맞죠? 그런 관계에 있는 집합이 몇 개냐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죠. 맞죠? 어렵지 않은 정도 쭉 풀어보시고요. 145번 유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집합은 어떻게 바꿔야 돼? 교집합, 여집합. 교집합을 여집합으로 바꿔야지요. 바꾼 상태에서 이제 A 교집합 B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해보시면 되고, 사실
157번 유형도 해보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고 151번 유형도 하실 수 있을 거고. 쭉 넘어가서 어디 보시냐면 154번 유형 볼래요? 중요라고 써있죠. 그렇죠? 공통 부분에 마이너스 1과 2가 있죠? 분명히 a제곱 더하기 a 빼기 4는 뭐란 얘기야? 2란 얘기지. 마이너스 1하고 2가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죠? 그 상태에서 a 구해서 갖다 이제 대입하는 거죠. 해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을 거니까 쭉 해보시고요. 어디 보시냐면 159번 볼래요? 그게 뭐죠? 159번. 잠깐만. 그게 뭐예요? 이름이 뭐였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대칭 차집합이었죠? 맞죠? 대칭 차집합. 이름을 외워놔야지. 그죠? 그래야지 좀 친근해지지.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1, 2, 6, 7이 있나 봐요. 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다음 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165번 유형이죠? 고유형 있는 데다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165번 유형이 시험에 한 번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쳐놓고 풀어보시고 쭉 풀어서 거기 169번부터 나온 유형들은 좀 간단히 해봐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 이제 증명이었었죠? 그 내용들을 쭉 풀어보시고요. 175번 유형 잡아볼래요? 자, 이게 뭔 뜻 아니? AK가 뭐라고 쓸까요? 유형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얘가 3이면 뭐니? 얘가 3이면, 여기 3은 3의 배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A4는 4의 배수를 얘기한다. A6은 6의 배수를 얘기한다. 맞나요? 그럼 4의 배수랑 6의 배수를 합해서 3의 배수랑 공통분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4의 배수랑 6의 배수를 합하면 어떻게 돼? 뭐뭐 나오니? 4, 6, 8, 12, 16. 어떤 부칙이 있니? 아니, 좀 찾기 힘들잖아. 그죠? 힌트. 분배 법칙을 이고 있는데. 하고, 이게 나오겠지? 이해되죠? 맞나요?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공배수 되지. 이해되니? 몇의 배수? 1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공배수니까 12의 배수. 자, 3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공배수죠. 몇의 배수? 몇의 배수? 6의 배수. 그냥 3, 6, 9 이렇게 나오는 거고 6, 12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공배수 6의 배수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이제 A1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12의 배수하고 6의 배수를 합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몇의 배수게? 12랑 6이랑 12의 배수들하고 6의 배수들하고 합했어. 뭐래? 6의 배수지. 6의 배수가 더 큰 의미잖아. 62, 18, 24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12의 배수를 포함하잖아요. 그죠? 포함되는 거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런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그 뒤에 다른 문제를 더 있으니까요. 그러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179번 유형도 한번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 부동식 영역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 안 했죠? 그거 빼놓고 잠깐만 187번 볼래요? 187번이요. 그게 뭐예요? 아까 이름 뭐라고 했어?
대칭 집합.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서로 빼서 하지 말고 그냥 합한 거에서 000 빼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구하는 거. 해보시면 되고, 190번부터는 이제 방해 정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벤다이어그램을 그래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193번. 가운데 공통 부분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아까 별표 썼었죠? 그죠? 여기 있네. 그죠? 보시면 되고, 196번부터 있는 내용, 그 내용들은 이제 그것도 3개짜리 나와 있는 방해 정리죠. 이렇게 보시면 돼서 오케이. 202번까지 필수예요. 그죠? 거기까지 하고 C단계를 풀 수 있는 친구를 마저 좀 풀어보세요. 따로 질문을 하시고요.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그 C단계는 풀지 않을 거예요. 개념이 흐트러질까거든요. 이해되죠?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이제 202번까지는 공통 숙제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정석책에 한 문제만 솔직히 아까 문제가 없었는데 한 개만 해볼게요. 41페이지에 2-7번 있죠. 여기서 문제 2-7 그거 한 개만 마저 하고요. 문감이는 마치고 문제 풀 시간 일단 줄게요. 별표 좀 쳐볼래요? 2-7번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 풀고 나서 개념이 헷갈릴까봐, 개념이 흔들릴까봐 살짝 두렵긴 하거든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게 집합 문제가 아니야. 부등식 영역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니까 이게 이제 1학기 때 부등식 영역 있었잖아. 시험 범위 들어갔었죠. 그때를 잠깐 떠올리면서 그냥 한번 해보시고 이게 이제 1학기 때 배운 내용들도 계속 나올 테니까 그렇죠? 또 이제 쌤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개념을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풀어도 되는데 쌤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 무슨 뜻이죠? 뭐가 모욕하면 되니? B가 A에 공통 부분이 A인데 그죠? A가 B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A는 요거죠. 이런 걸 만족하는 점들 맞죠? 이런 걸 만족하는 점들 이런 걸 만족하는 점들 그죠? 그런 점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 위에 있는 거는 K 값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어떤 건지 그치? 근데 이제 B는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직선이잖아요. 맞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직선이죠. 직선 어떻게 그리는지 아니? 직선 어떻게 그리니? Y절편. 그치? 얘를 기준으로 그리죠. 0,4 그쵸? 0,4라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가 이제 음수니까 증가해 감소해 음수면 증가하니 감소하니?
길이가 음수잖아. 자를까요? 자를까? 그만 더 하면 안 돼. 얘가 음수면 감소해. 직선이. 이게 감소해, 이렇게. 그렇죠. 그죠? 또 y가 커지면 위쪽인 거 아니? 요야. 이게 b죠. 빨리 끝내버려야겠다. 알든 모르든 빨리 끝내버려야지. 개념이 흔들려버리겠다. 밑에 있는 A는, 꼭지점이 2,K. 맞죠? 2라는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4,0 여기 쓴 것 같아요. 2, 이제 K는 여기가 2. 맞나요? 2,K는 K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지. 맞나요? 그리고 크니까 이제 위쪽이야. 맞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위쪽에 그려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얘가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맞죠? 어쨌든 이제 2,K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A가 B에 포함된다며 이게 A잖아요, 이게. 맞나요? 현재는 A가 B에 포함이 안 돼. 되죠? 근데 얘가 내려오다 보면, 그죠? 넘어가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지?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지?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면, 접할 때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이렇게. 접할 때까지. 더 내려오면 안 되잖아. 포함이 안 되니까, 그죠? 이해됐어요? 이게 A지. 맞나요? 접할 때까지라는 것은 교점이 몇 개? 한 개. 교점 한 개죠? 뭐랑 뭐의 교점이 한 개냐면 y는 x-2의 이제 제곱의 k 요거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요거의 교점이 한 개인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되죠? 됐어요? 교점이 한 개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근이 몇 개야? 근이 한 개인 거 알겠어요? 요것도 만족하면서 요것도 만족하는 게 한 개잖아. 이게 되죠? 연립했을 때 근이 한 개라는 얘기죠. 요거 만족하는 거, 요거 동시에 만족하는 게 한 개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두 개를 이렇게 연립하게 됐을 때, 이게 근이 한 개야. 이해됐어요? 근이 한 개니까 2차 방정식이잖아. 근이 한 개려면 우리의 판별식이 어때야 돼? 0. 0 해야지. 중근을 갖잖아. 그 단계. 그죠? 근데 이거의 판별식이 0이라고. 그럼 이거 이항시켜가지고 판별식 0 하면 K값이 나오겠지.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4x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x 될 것 같고 플러스 4인데 이 사람이 지워지지? K만 나겠다. 맞나요? 그럼 판별식 0이니까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4분의 이때 이제 K값이 4분의 9라는 얘기지. 2콤마 4분의 9. 맞나요? 4분의 9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잖아. 최소값은 4분의 9가 되겠지. 모르면 잊어버려도 돼요. 잊어버려도 되는데, 보고 요 내용 있지? 교점이 한 개니까 근이 한 개이고 판별식 0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요 내용은 나중에 다시 또 얘기 나오면 다시 할게요. 지금 집합이 먼저니까, 그죠? 집합이 먼저, 이건 이제 아니고, 집합이 먼저니까, 우리 잘 이해 안 됐으면 넘어가시면 되고, 일단 그 앞에 내용까지만 완벽하게 좀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 있죠? 남은 시간. 여러분 센스학을 좀 풀고 계시면 돼요. 다 못 푼 건 나머지 숙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